안녕하세요. 예, 제가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궁금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캘리그래피가 어떤 겁니까? 예, 캘리그래피라는 요즘 그 작가들도 많이 있고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캘리그래피는 그 예쁜 글씨, 그다음에 손글씨 이렇게도 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문자를 그림처럼 형상화해서 일정한 공간에 넣었던 게 캘리그래피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림도 아니고 글도 아닌 것이 때에 따라서는 어느 공간을 메워서 사람들에게 그 예술적인 이미지들을 주는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작품을 해놓으신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 설명하시면 좀 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쓰는 거는 이런 이렇게.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 쓰는데 필체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참 필체 못생겼다. 우리 손주 시키도 이 정도는 쓰겠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조화가 되는 겁니다. 기존 틀에 있는 글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작업 외에도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오면서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내과에 가서 이렇게 이제 몽돌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몽돌에다가 공간 처리를, 그러니까 문자와 모양을 공간 처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 재료를 찾아가는 내과에 갔더니 또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돌들 중에 이 돌은 나와 인연이 돼서 내 집에 왔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돌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르지 같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연이 없어서 안 써질 뿐이지 다 쓸 수 있는 돌이죠. 우리 사람도 사람 사는 세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단지 인연이 안 돼서 못 쓸 뿐이지 다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하천에서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봐도 참 이쁘고 좋은데, 근데 일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캘리그래피에 이렇게 근데 나이가 이제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생업으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면서 늘상 생각했던 것들이 마지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하루하루도 채우고 비우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들숨 날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숨만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정말 내려놓고 나그네처럼 날숨을 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어디에 묶여가지고 묵고 사는 데에 묶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뭔가를 찾다 보니까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자 이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한 3년 정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니까 그분이 가리키는 틀에서 벗어나서 내 글을 써야만이 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차 만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실 수 있어요? 좋다 그러니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에게 배우는 건 한 2년 정도면 저는 족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묶여가지고 그 틀에 묶여서 또 못 나오는 거는 결국은 들숨만 쉬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박차고 나와서 날숨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보니까 참 여러 사람도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랄까 예술 활동이랄까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걸 하시려면 구매해야 할 그런 기자재가 있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들. 그러니까 이제 저 작품만 보면은 먹으로 거진 쓰고, 그다음에 돌이니까네 지워지지 않은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꽃을 한 송이씩 그리 넣는 정도인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이건 준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행위가 즐거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
취향에 그렇죠. 맞아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옆에 있는 요 목형입니까? 이 캘리그래피를 하기 전에 솥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아, 솥대. 예, 이걸 예. 솥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새가 나르는 행상인데 예. 이 새를 예전에는 기러기나 오리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솥대는 솥대를 얘기하자면 풍수학이라는 학문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요거는 미니 솥대인데 마을 어귀에 큰 솥대를 한 상씩 세워놓던 마을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은 가보면은 마을 전체가 풍수학적으로 균형이 맞는 땅이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솥대를 세운 마을에는 천석군이 나왔거나 아니면 어. 장원급제를 한 사람 나왔거나 했을 때 솥대를 세웁니다. 솥대는 천석군이 나와서 큰 노적봉 위에다가 깃대를 세우는 것을 솥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장원급제를 하고 나서 마을에 풍물패와 마을에 들어올 때 들고 들어오는 깃발도 솥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솥대가 있는 자리에는 풍수학적으로 이치가 맞았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다, 인물이 날 수 있는 자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미니 솥대를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다 두면은 좋은 기운이 들어올 거라 해가지고 솥대 작업을 제가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모양의 솥대들도 수집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미니 솥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제가 캘리를 하다 보니까 또 밑에 괜찮은 캘리그라피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솥대에다 이렇게 이제 캘리그라피를 곁들여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작업 범위 안의 일들이죠. 예. 예, 무지한 스포트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런 큰 인물이 나기를 기원하는 데서 솥대를 세운 게 아니고 인물이 나타나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솥대를 세운 겁니까? 조금 난해한 질문을 하겠는데, 저는 그런 인물이 났기 때문에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물으면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났으니까 세웠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세움으로 해서 그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 예, 뭐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거 공간이 아파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솥대 한 상이 안을 향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인다 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미니 솥대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하죠. 예. 요 멍 말고도 이렇게 채색 잉크입니까? 이건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 쓰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자기 느낌이 다 있는데, 우리는 뭐 나이가 전부 계절을 치면은 늦가을 초겨울 인생이니까 자기 자신을 다 잡는 뜻에서 그게 맞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죠. 이거는 하심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우고 낮추고 하니 주변에는 맑게 보이고 나는 고요해서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캘리그래피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작업, 그것도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겠지만은 이런 문구도 참 개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떤 어떻게 문구를 개발하시는지, 마음에 이래 줄줄 우러 나오시는지.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한 것도 내가 이 작업을 함으로써 뭐 좋다, 또 어떤 날은 뭐 하여튼 가슴이 뛴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각자가 똑같은 방향을 봐도, 똑같은 방향을 하늘을 봐도 어떤 사람은 구름을 봤고 어떤 사람은 산을 봤고 하듯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냥 무심결에 보이는 게 저기 썼으면 좋겠다. 어느 날은 내가에 어느 바닷가에 보니까 판자가 물에 떠내려오면서 이리 썩히고 저리 썩히고 모양은 형편없는데 흔적이 있는 그게 저기 썼으면 좋겠다. 그냥 쓰레기인데도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이런 나무 같은 거, 그다음 돌을 소재로 선택한 것들, 뭐 조개 껍질 같은 데도 괜찮고, 그래서 내 느낌이 와닿았다는 겁니다. 옛말에 경공문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듯이 그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옛 집에 보면은 뭐 봄이 되면은 입춘 대길 건낭 박영 이렇게 서붙여 놓고 했잖아요. 그것을 캘리그래피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사실은 그 서예를 전통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틀을 바꿔가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암자에 계시는 스님인데 그림도 그리고 한데 그건 또 그 정초가 되면은 캘리그래피로 해서 저한테 글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런 정도도 많이 씁니다. 고개를 숙이면 얻는 것이 많다. 얻는 것이 많다. 예. 예. 이분은 이제 그 처음에는 저와 같은 스승의 글을 배운 걸로 알고 있고 저보다 좀 오래 썼는데 어느 시점에서 틀을 깨고 그 자기 감성 그걸 갖다 저는 주력 에너지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주력 에너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력 에너지를 가지고 틀을 깨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 서예를 하는 큰 붓을 가지고 대붓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끼리 그 사이사이에 그 틈을 안 두고 공간을 밀고 들어가 가지고 잘 조화롭게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얼른 보면은 그림인가 글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은 조화롭게 잘 그 서로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봐지죠. 다른 장도 한 두 개 더 소개를 하실까요? 그럴까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스승 글입니다. 글인데 이분은 한 20년 정도를 쓰시고 그 원래 서예도 하시고 했는데 늘 달리 늘 다르게 창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제가 작년 필제보다 올해 필제가 또 달라졌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달라졌죠. 정말 정교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예. 정교하다. 저는 그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깊이 바닥에서 우러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글 하나에도 인생 밑바닥을 다 볼 수 있기도 하고 예. 그냥 아름다운데 눈을 떼니까 찰나적으로 사라지는 글도 있고 한데 이 글은 아마 그냥 가슴에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어른들 글인데 이렇게도 한번 써봤었어요. 써봤는데 그 이미 이건 익히 많이 알려졌고 이화에 월백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국악 가수 장사희 씨가 노래를 만들어가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였죠.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실내에 있는 작품들 좀 대표적인 몇 개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시면. 예, 그런가요? 예. 제가 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무에다가 그림도 곁들이고 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산골이 오늘 오셔가지고요. 예. 이 보신 여기 저희 집 풍광이나 베네골을 보셨는데 예. 사람들은 우리 그 스님도 그래 하고 오늘 본 게 어쩌면은 베네골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풍경으로 또 저녁이 되면 또 다른 풍경을 무수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광들을 흐름에 달가듯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적어봤고 그다음에 제가 이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게 하는데 연꽃만 나고 오는 바람처럼 하는데 그래서 연밭을 지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화된 연이라는 것은 뻘 냄새 많이 나는 속에서도 그것만 벗어나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인간은 뭘 행위를 하면 그 냄새를 평생 풍깁니다. 어떤 분은 배지를 한번 당하니까는 치운 지 오래됐는데도 어원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교편을 한번 잡았는데 치웠는데도 선생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저씨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맑은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벗어나면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꽃 만나온 바람은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럼 요 밑에 있는 그런 이거는 우리 스승이 저인데 써준 건데 인간 도처 유청산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너무 경험을 많이 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도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어 가지고 저 사람은 옷이 낭망하니까 저 사람은 뭐가 학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전부 배울 수 있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도처에 스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 도처 유청산이라는 용어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인생 소풍처럼 그냥 가볍게 너무 가벼우면서도 깊이는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소풍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요 소재도 소개를 한번 하실까요? 예, 좀 이색적인데요. 이색적입니까? 그 제가 소대 작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자연미에 흐트러지지 않을 자연미에서 인위적인 걸 곁들이지 않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나무에 칼을 안 대는 걸 했는데 여기는 한 토막 이었습니다. 한 토막 이었고 그리고 솔가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학이 이제 하늘로 나르는 행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뭇가지 하나에다가 예. 요거 하나만 결합시켜서 예. 그래서 아예 작품을 만드시죠. 하지 않은 것도 제가 많이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위적인 걸 많이 안 해서 예전에는 나무 색깔 그냥 많이 뒀는데 원래는 제가 뭐 좀 뭐가 어떻게 또 마음이 동했는지 색을 한번 입혀봤는데 색을 입히면서 좀 많이 촌스러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밝아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요 공간에 색 입히는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쭉 많이 써왔는데 뭐 이런 용어 이런 글들은 이제 우리 뭐그 산사에 가는 공간이 볼 수 있는 거죠. 천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라.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못 느끼는데 이게 조용히 있을 때는 언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 때에 따라서는 입 밖에 나가면 주워 담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들은 이 순간에 제가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문득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용어들도 꿈하고 꿈은 정말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라. 가까이 있더라. 좋은 멘트입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가까이 있더라. 그래서 꿈이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데도 어리석어서 찾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산 너머 밤에 유성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기도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그곳에도 이곳과 다른 게 전혀 없더라 생각이 드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쭉 이런 글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만에 한종원 선생의 이제 글인데 참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죠. 이게 뭐 이제 세월 끄트물이 와가 인생 끄트물이 와서 느끼는 기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꿈속에 사는구나 하는 것도. 그리고 소대를 이제 제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대들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라든가 보면은 그냥 칼을 전혀 안 대고 원형 그대로 된 게 많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나무 생긴 대로 왔지 않습니까? 새 이렇게 목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거 전부 그렇죠. 이거 전부 이렇게. 이 전부 이렇게 이런 것도 칼대장 정말 이렇게 나무로 탁 보면은 이렇게 소대를 만들어야 이렇게 머리에 탁 이렇게 탁 착상이 바로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어떤 느낌들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보면 좋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만들기 전에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캘리그래피를 해놨는데 보면 다 이 구도라든지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돌의 색상하고의 또 이렇게 그린 그림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 해야 되나 좀 뭐라 그래야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려서 예술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려서 내놓으면은 예. 그 다음은 내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없다면 형편없을 수도 있고 조화롭다면 조화로울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까? 깊이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런 작품들은 이름을 붙이는 게 정말 모이면 이름은 보는 사람이 붙여줘야 되는데 본인이 붙인다는 이거는 그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돌 안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색깔이나 필체나 조화롭게 하는가 정도이고 이거는 이미 그 만들어져 나가면 내 손을 떠났다 보는 사람의 어떤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이런 것들도 저는 참 문득 생각해 보면은 그 모난 둘이 바다로 가려면 모난 곳이 달아서 둥그러져야 한답니다. 뭉그러져야 한답니다. 뭉그러져야 한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바다는 멀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제가 가슴이 좀 찔리네. 허물이 안 보이네. 그러면 보면은 자기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게 참 우리 이것도 직접 작품. 예. 산에 이제 소나무 뿌리인데 이렇게 이제 기형적으로 생긴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고. 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 만져봐도 됩니다. 예, 소나무. 근데 여기는 그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솔 껍질이 있고 요거는 깎아내서 그렇습니다. 이야. 요 작품은 참 예술로는. 요 작품은 지난번에 이제 그 누가 공예대전에 출품을 한번 하라 해가 냈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끼입니다. 그 핀란드에서 온 그 이끼인데 그 이끼를 가는 방 안에 그 어떤 정화 작용도 하고 고난 시대에 공기 정화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시계를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을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그 지난 추석에 제가 연합장으로 이제 올린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저거를 한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평생 뭐 이런 것들 여기 우리 그 옛날에 밥 공기죠. 사발입니다. 그 복을 써놓고 사발 안에다 위에다 이제 밥 수북이 담아서 살밥을 노랗게 해놓으셨구나. 하긴 흰 살밥을 해놓으면 안 보이니까. 예. 요건 뭡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는 길을 찾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살면서 길이 혼미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느 계적에 와 있는가를 모를 때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적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12제를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이제 여기는 또 기와장에도 해놓으셨네. 이 기와장에도 작업해봤습니다. 근데 기와가 우리인데 주는 느낌도 참 좋죠. 예. 요 안에 있는 작품만 수정해도 꽤나 되겠는데? 숫자 꽤 될 겁니다. 뭐 실험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솥대고. 예, 숫대. 하루에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잠은 많이 잡니다. 예? 제가 그리고 또 일에 만들 시간. 그는 와다 하면 또 딱딱 좀 하다가 안 그러면 또 요거는 나비를 예, 나비 저 기아이라 나비 그래 맞아. 이야, 뭐 또 새로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천에다 하신 거고. 예, 이거는 저 삼배천인데. 예. 요런 시도들도 해봤고요. 이렇게 나무입니다. 여기 이 주변에서 많이 자생하는 나무인데 껍질은 검고 바닥은 하얀데 떼죽나무란 나무를 가에다 돌리고 안에 기아장. 여기에 떼죽나무입니까? 예.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기아장이죠. 기아장에다 이렇게 쓰고.
나무는 행단면, 종단면, 이렇게 방사면 있는데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종단면으로 딱 잘라서만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어요. 작업하기가 거기 자르기도 수월하고요. 예. 그 작업하기도 거기에 좀 편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옆으로 켜는 건 제재소는 어디가 켜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저 뒤에는 또 예, 꽃차인데 저 집사람이 꽃차 집에 이제 뭐 터는 넓지는 않지만 꽃을 키워가지고 예. 꽃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런 봄에는 목련이나 예. 뭐 봄 꽃들 하고 가을에는 또 고절초라든가 뭐 하여튼 꽃차를 많이 만드세요. 오늘은 이제 그 뽕잎을 이제 내리잎 따가지고 종이 이제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만들고 나눠 마시기도 하고. 예. 요건 뭐죠? 그거는 그 카우벨이라고 합니다. 소목에다 다는 종이죠. 카우벨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등반도 하고 하는데 스위스 그 등반을 갔다가 예. 그게 하여튼 좀 눈에 들어와서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몽블랑 하고 스위스에서. 이 부채도 있고 정말 저는 이제 미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그리는 걸 갖다가. 아, 예, 예. 또 중간에 집사람은 미나를 조금 작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 안에 공간에 그림들이 몇 점이 이렇게 있는데 저 그림, 저 집사람 그림도 있는데 저 후배들 그림이 몇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공간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가 자기 에너지로 보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뭐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세간에 좀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그래서 화가를 전업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을 전업 작가라고 합니다. 이 화가는 전업 작가고 저하고 오랜 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이 작가의 그 장가 가서 첫 아이를 낳고 아이 장명을 해주고 예. 그 선물 받은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 작품명은 정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정전이라는 작품인데 그 원작, 그러니까 큰 작은 지금 그 어느 큰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전시회 때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보니까 그 작가가 자기의 장명을 해줬더니 차에다 하나 실어줬는데 그 작품이라는 아까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 손을 떠나면 다른 사람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뭘 의도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 하랑에 갔을 때 와닿는 게 어떤 정전인데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이 사각 화폭 안에서 남자가 방에 불이 꺼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보니까 불이 꺼져 허우적거렸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어깨가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쳐져 있는데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허우적거리다가 쪽문으로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백열등보다도 몇 배 밝은 초롱초롱한 배를 보면서 안도하는 풍경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를 하자는 것도 불이 켜여 있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백열등에 불이 켜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는 것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직장도 있고 주변에 또 뭐 배우자나 자식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하는 이게 그 불이 켜여 있는 겁니다. 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꺼진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 꺼졌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뭐 육신을 잡으면 마음대로 못 쓴다든지 직장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든지 정말 캄캄하다가 허우적거렸는데 보니까 밖에 초롱초롱한 별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한 직장에 매여 있으면은 거기서 괜찮아 있으면 그 직장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정전이 되었다가 다시 가보니까 더 괜찮은 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전이 꺼지는 순간에 정말 힘들었는데 다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창문 밖에 배를 보면서
일치월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적당한 아픔 마디가 있어야만 성장하지 그게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강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 그대로 참 받아들여요.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군요. 예. 아직 박스포트 TV 시청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을 당부합니다. 또한 저희 박스포트 블로그에는 다양한 영상이 주제별로 분류 게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는 댓글창이나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가 표출되며 이를 누르시면 바로 링크됩니다. 감사합니다.